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뭐 매도인들이 그렇죠. 매수인들보다 더 많아지는 지금 소위 말하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시작됐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었는데, 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런 어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는 이것보다 좀 더 충격이 좀 더 큰, 그렇죠. 지금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100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 사실 이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라는 사람들보다 앞으로 2, 3개월 후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집값이 하락세로, 전반적인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매도자들이 집을 안 팔고 갖고 있는 것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매수자들이 집을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졌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충격적인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스탠스, 이 태도가 지금 시장 안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또 대책까지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내용들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말 몇 년 동안 그렇죠.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까지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려놨었고,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상 영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많은 매수자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 전망 지수라는 측면에서 이 매매 가격 전망이라는 거,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전망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약 한 1년 6개월만, 뭐 작년 한 5월 이래로 처음 또 이 매매 가격 전망이 꺾였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뭐 상황을 보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수치로 보자라면 전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월 정도에 113까지 갔던 게 11월 들어서 지금 그렇죠. 19포인트까지도 낮아지고 그래서 94까지 지금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뭐 12월, 지금 뭐 그다음에 1월, 2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현재보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자, 이게 이제 100을 기준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13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집값은 그래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지금 봐왔던 것이 그렇죠. 11월 들어서면서 지금 12월 들어서는 좀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뚝 떨어진 거죠. 100 아래로 19포인트나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9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달 말쯤 이제 내년 초 시작되면 뭐 지금 상황대로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지금 서울만 이러냐? 중요한 건 서울만 그렇지 않죠.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116.8까지 그렇죠. 올라갔던 가격 전망 지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다음 달보다는 다다음 달이 계속 올라갈 거야. 경기도 집값 계속 올라갈 거야. 자, 이렇게 봤던 것들이 이제 96.2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더 떨어진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의 턱 밑까지 왔어요. 지금 115에서 100.2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뭐 거의 뭐 관망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지금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 그렇죠. 지금 또 100 아래로 지금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자,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것도 그 중심, 그 진앙지가 서울, 경기, 인천이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을 다 합친 그 수치가 95.9 그렇죠. 지금 100 아래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부동산 뭐 중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전망을 현장에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가격 상승률 자체도 계속 지금 그렇죠. 뭐 9월, 10월, 11월, 지금 이달 12월까지 계속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이 멈춰서 당장 하락으로 간 건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그렇죠.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0이 될 거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이 1.69였던 게 다시 또 1.05까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자, 그런데 지금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특히나 이렇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빌라 쪽은 오히려 계속 상승률이 좀 확대되고 있는, 오히려 아파트하고는 지금 거꾸로 가죠. 이게 이제 전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나눠보면 아파트는 상승폭이 좀 줄어간다라면 빌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3이었던 게 1.42까지 오히려 지금 2배 정도 더 높아지고 있는, 뭐 당연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도 많이 올랐고 대출 자체도 안 되는 게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 쪽을 못 가는 분들이 빌라 쪽으로 오는 것들도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 계획이라고 하는, 일단 재개발의 기대감들 때문에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 인천 쪽의 빌라들은 여전히 좀 상승폭을 오히려 좀 키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제가 뭐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점론이 재점화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꼭대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고점론이 재점화되는 속에서 집주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지금 뭐 좀 고생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0.75%에서 1.0%로, 물론 지금 1.0%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지금 금리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저금리는 맞아요. 보통 과거를 본다면 뭐 기준금리가 4%, 5%, 6%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1%가 낮지만 그래도 제로금리 0.75%라면 앞에 0자가 들어가는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죠. 좀 불편하게 사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0.25% 인상했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특히나 뭐 연끌을 해서 갖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자,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 집 주인들 중에서도 집을 많아서 또 아니면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는 지금 종부세 부담,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이번 달 특히나 크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 부담 때문에 내가 좀 빠져나가고 싶어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뭐 양도세 1주택 같은 경우에 12억까지 올라간 것은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가 없기 때문에
퇴로는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매매 수급지수, 그러니까 팔 사람과 살 사람의 비교를 해서 100 아래쪽이면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가 98.6까지 떨어졌습니다. 100 이상 있던 게 지난주에 99.6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8.6으로, 그래서 지금은 살려는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가가 낮춘 이런 소위 말해 우리가 급매라고 하는 이런 매물이 나오더라도 지금 수요자들이 받아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하락 전환할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변수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단 다주택자들이 아직은, 왜냐하면 시장에서 빠져나갈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갔고 또 많은 분들이 증여를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버틸 사람들은 여전히 버티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리면 급매가 나올 수도 있어 하고 좀 더 기다리는 상황. 자,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11월, 물론 12월 말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 500건에서 한 600건 사이밖에 안 돼요. 이제 거래량이. 보통 한 10,000건 정도는 돼야 되고 올해 기준 했을 때 한 4,000에서 한 달 그래도 5,000건 정도는 돼야 되는데 10월 달에 2,000건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잘못하면 11월은 거의 뭐 한 1,000건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말 심각한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시에서 지금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굵직굵직한 뭐 지금 미도라든지, 그렇죠, 대치 지금 미도라든지 또 지금 압구정 현대도 지금 이쪽으로 할까라고 지금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이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월세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 부분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모든 시장을 다 분석해 드린다든지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결과를 낼지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는 2022년, 그것도 서울권 안에서 유망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총정리해보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유형이라든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주 딱 한 번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또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다 개별적으로 다 1:1 무료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혼자 좀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면 전화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02-2638-3956 전화,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렸으니까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 아파트 쪽이 너무 금액이 많이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 쪽을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제가 당산역 쪽 같은 쪽에 지금 우리가 뭐 아파텔이다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쪽을 이제 많이 보고 계신데 그 이유가요. 자, 25세에서 29세 사이 사회 초년생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영등포 쪽이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 건 20대, 30대, 2030 세대 1, 2인 가구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 힘든 어떤 신혼부부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투룸, 아파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좀 우리가 영등포 쪽을 좀 봐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영등포구 지금 오피스텔이 96시를 청약하는데 12만 5천 명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약 한 1,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는 자 이렇게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가 이런 1, 2인 가구 2030 세대 고소득 직장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영등포 쪽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도 영등포가 굉장히 번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대 도심으로서 더 좀 커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월세 받는 것으로 투자. 자, 이렇지만 최근에 이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이건 월세도 월세지만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시세 차이까지 보려면 그곳이 갖고 있는 입지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을 봐야 되겠죠. 그것을 입지의 파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가 재개발 쪽 특히나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 그렇죠.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업무 용지로 다 개발이 되면서 거의 준주거 지역에 가깝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안에 수많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또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등포 유타운이라든지 이런 뭐 재개발도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지금 재건축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목동 재건축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트리플 호재가 쌓여 있는 곳이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당산역이요. 지금 2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 자, 지금 2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환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자, 더더구나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어마어마한 또 일자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산역이 급행이 서는데 자, 급행을 타고 가면 마곡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잖아요. 지금 뭐 판교보다도 훨씬 더 큰 그 규모인데 마곡 쪽 또 한정거장도 가면 김포공항 쪽에도 많은 또 고소득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정거장 오면 여의도역, 네, 여의도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바로 그렇죠. 여의도는 또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들이 갈 곳이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서 세정거장을 더 오면 바로 고속터미널 반포죠. 자, 반포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있지만 또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9호선 급행을 타고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구청역도 같이 이 오피스텔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2호선, 5호선이다 보니까 5호선 목동역까지 그렇죠. 여의도까지도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핵심 지역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여의도에서 목동으로 이어지는 이 큰 도로를 우리가 국회대로다라고 하는데 이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다 되어 있고 이미 이 위는 그렇죠. 지금 뭐 공원화 지금 사업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내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또는 그냥 걸어서 산책을 하면서 여의도나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뭐 산책을 하듯이 뭐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바로 내 집 앞에 뭐 코스트코라든지 또 뭐 롯데마트 같은 이런 대형 할인점들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영등포 안에 지식산업센터, 여의도 목동에 직장인 수요 풍부하고요. 백화점, 쇼핑센터, 생활 인프라 짱짱합니다. 여기에다 공원 같은 이런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자, 그러면서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갖추고 있는 이런 투룸 구조의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폴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 막 준공이 된 그런 따끈따끈한 신축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이미 뭐 강남 쪽은 투룸이 10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4억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억 1천에서 약 한 4억 2천 정도 되는데, 전세가 3억 7천에서 이제 3억 8천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고 하면 3천에서 4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내 돈 3천에서 4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내가 당장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월 110에서 120만 원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꼭 그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상가 쪽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상가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에서요, 상업하고 업무용 부동산이 올 한해 14,000건에 약 한 35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특히나 뭐 이런 반포나 잠원이나 압구정, 청담 같은 이런 한강 라인 쪽에 있는 상가들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그러면서도 고속터미널이나 가로수 상권, 로데오 상권, 청담 명품 상권, 강남역 상권까지 다 아우를 수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바로 그 위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로수 상권, 가로수 상권이 신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신사역 쪽으로 보면 뭐 고터 상권, 고속터미널 상권이라든지 압구정 상권으로 지금 3호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내년 상반기가 되면 강남역 상권과 가로수 상권, 신사역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분당선의 개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위례 신사선이라고 하는 강남 위에 강남선이 이제 개통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가로수 상권과 청담 상권과 지금 삼성역 쪽에 있는 코엑스 상권까지 이어지는 바로 위례 신사선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가로수 상권을 중심하고 있는 이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강 라인 쪽에 있는 많은 고급 주거단지가 생기면서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상권들을 다 연결하는 그런 중심 입지에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빌딩 자체가 최고 14층, 주차가 214대 되는 광장형의 쌍둥이 복합 빌딩 상가가 되겠고, 그러면서 대지가 790평에 연면적이 7,700평,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권리 프랜차이즈를 직접 내가 경영하고 싶은 분이나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좋겠습니다. 자, 금액대는 한 7억 3천에서 9억 5천 정도 보면은요, 보증금 7천에서 1억이라고 본다라면 실제로 대출 4억에서 5억 받고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투자처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서울권 유망부동산 투자 총정리를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릴 텐데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